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사건. 이 사망한 경찰관과 현장에 함께했던 일행은 최소 1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마약 모임이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배한진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울 용산 고층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경찰관이었고 현장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보니까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함께 발견되어서 전체 집단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그런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을 좀 짚어볼 텐데 일행 중 일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코카인 등이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 등이 강해가지고 3대 마약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그 중한 마약에 해당되지만 지금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사실 그 정확도가 높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지금 케타민과 MDMA라는 대표적인 그런 파티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마약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파티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나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파티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인과 함께했던 일행들의 직업군, 나이, 또 거주지 등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임에 일단 헬스 동호회라고 하던데 그렇게 직업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다른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모였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참석했던 사람 중에 성별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 보도가 되는 게 없는데 만약에 여자분들도 섞여 있다라면 이거는 파티 목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찰이 그래서 수사 대상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인데 모임에 나오지 않은 다른 회원들이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CCTV 상으로는 그 집에 출입했던 사람들이 다수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주변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추락한 경찰관도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일행 중 한 명에게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난 3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내부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이 만약 경찰관의 업무 중에 마약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그 경찰관의 업무 수행의 신뢰성에 상당히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로 인해서 좀 시민들도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추락한 경찰의 사망 원인과 이 타살 혐의점도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추락사라고 하던데 그 선행된 원인으로 이제 약동물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 속에 혹시 마약류가 추가로 발견이 되면 그 선행 사인으로 이제 마약 투약이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당시에 파티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경찰관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약에 취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돼 있던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마약 투약으로 인해 이른바 이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마약의 부작용이 이미 발현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집 안에 이제 방 안에 혼자 놔뒀다라고 하면 다른 그 사망 사이에 과실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마약의 입수 경로 등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마약 조직이나 전문 마약 공급책이 관여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다양한 직업 그리고 의사, 대기업 직원처럼 좀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좀 잃을 것들이 많은 손해 볼 것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속적으로 이제 마약을 공급하는 루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간이 시약 검사 한 두세 명 정도는 그 간이 시약 검사에 거부를 해서 이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속적으로 전부터 마약을 공급해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임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을 받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군요. 현장에서 또 일행들이 만약에 해당 경찰관이 뛰어내리는 걸 그냥 지켜만 보거나 아니면 그걸 혹시라도 도왔다면 이 방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과실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 경찰관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목격자의 진술처럼 자발적으로 이미 마약류를 투약했다라면 유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 예를 들면 고의범 같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과실범, 그 사람이 뭔가 그 부작용에 따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예견을 했다라면 그걸 혼자 두면 안 되는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치사가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과실치사가 검토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해서는 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비단 뭐 마약 관련 소식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에서도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 지난 31일이었죠. 이 검찰이 필로폰을 구매해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 불구속 네. 기소했거든요. 남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된 다음 날 심경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글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후회하고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메시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 필로폰 투약이라는 게 사실 뇌가 원래 뭐 220볼트가 정상이라면 거기에 갑자기 1000볼트가 꽂히는 어떤 그 정도의 강력한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감 그리고 그 중독 증상은 증상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네. 좀 경미한 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그 일선에서 뭐 변론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좀 체감이 좀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검찰이나 그런 법원에서 구형과 형이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선 확실히 지금 처벌이 네. 강화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추세다라는 네.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네. 이야기는 사실 예전부터 몸으로 체감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네.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마약 문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마약 사건으로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그 20, 30대가 엄청나게 늘었고 대부분을 차지하죠. 과거에 비해서 네. 많이 달라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40, 50대 분들이 이렇게 대면 거래로 통해 가지고 마약류를 구매를 했었는데 예. 요새는 20, 30대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메신저에 좀 익숙한 그런 연령대가 좀 더 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심지어 10대 청소년들도 예.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는 걸 봤을 때 이거 심각하다. 뭐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의 그런 통계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말 심각하다.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선에서 경험하신 바로는 뭐 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말보다는 정말 마약이 위험한 단계까지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미국에서도 약물 중독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펜타닐 남용 문제가 상당히 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뭐 그 켄싱턴 거리라고 그런데 뭐 그 언론에서 이제 방송되는 화면을 보면 마약의 어떤 중독 의존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생활하는 그런 예. 거주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펜타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저희가 영상을 보면 뭐 좀비 마약 맞습니다.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정말 불가해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마약 예. 중독 치료 같은 것을 보면 펜타닐이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낭 증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한번 중독되면 정말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마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좀 현재 중독 위험이 가장 큰 마약류로 분류를 하고 네. 있는 이 대마를 좀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을 했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그 미국은 워낙 이미 대마가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범죄화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걸 뭐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대마를 철저하게 이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처벌해왔기 때문에 예. 미국과 그런 배경이 다르고 그 대마를 열어주면
다른 마약으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독일도 또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뭐 CBD나 CBN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각성이 없는 물질에 한해서는 의료용으로 쉽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약 관련해서 지금까지 배한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